자, 네, 안녕하세요. 2학기 인공지능 취득자 실습 문제 2번을 맡게 된 김태주라고 합니다. 이번 문제는 날씨 및 유동인구에 따른 교통량 추이 문제고요. 이제 제주도 각 지역에서 측정된 이제 날씨 및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각 지역의 교통량을 예측합니다. 어, 그 데이터셋 구성은 이제 제주시, 서귀포시의 이제 기온, 강수량, 풍속, 거주인구, 이제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측정해서 만드는 데이터셋이고요. 제주 데이터허브에서 제공되면 이제 원본 데이터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용 데이터에 해당하고요. 각 컬럼명들이 이제 한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판다스의 리드 CSV를 골랐을 때 이제 로드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다음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아마 이제 잘 읽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인코딩에 12구사구를 추가해서 이제 잘 읽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해설 영상에서 라이브러스 플러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셋에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테스트 영상 같은 경우 10583 1583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1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인 같은 경우는 21,486개를 가지고 데이터셋으로 14개의 컬럼을 테스트 동일 1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Y트레도 동일하게 21,486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교통량에 대한 단위 컬럼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트레인 데이터가 이제 예측해야 될 목표 타겟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셋은 이제 이 14개 컬럼을 가지고 이제 샘플 서브미션 1583개, 테스트가 동일 1583개에서 이제 교통량을 예측해야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먼저 데이터 로더의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먼저 데이터를 이제 모델 성능에 대한 이제 객관화를 위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따로 나눠줬고요.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진행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치 스타일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전 데이터를 이제 불러왔고요. 토치 스타일 데이터셋은 from 보이시는 것처럼 토치의 데이터셋과 데이터로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배치 사이즈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데이터셋을 짰는데요. 토치 스타일 데이터셋을 짰는데요. 먼저 토치 데이터셋에서 데이터셋을 상속을 받고 상속받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 데이터는 init랑 get 아이템 그리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이제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init 함수를 통해서 이제 x, y 값들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get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합니다.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아이템 값들을 출력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라벨이 없는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이제 이 데이터셋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y 값이 넌이라면은 이제 x 값만 출력을 하고요. 난값이 아니라면 s, y를 같이 출력하는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지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길이를 이제 출력해주는 값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이터레이션 도는지 남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기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에 대한 라벨 값, 밸리데이션 라벨 값, 그리고 테스트만 넣어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작성해줬고, 이제 아까 그 토치.데이터 UT 데이터 그리고 UT 데이터의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이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제 넣어주고 이에 대한 해당하는 배치 사이즈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인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이제 셔플을 펄스해줬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이제 모든 페이지에서 256을 맞춰줬고요. 이제 데이터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해당 부분 딕셔너리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 제가 편의상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모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모델은 이제 인풋 사이즈, 아웃풋 사이즈, 그리고 리니어 사이즈, 그리고 드롭아웃, 그 드롭아웃에 대한 확률값, 그다음 넘 스테이지, 블록을 얼마나 쌓을지 대한 정보값이 담겨 있는지 아구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init 함수랑 이제 포워드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리니어 모델은 이제 이 블록인 리니어를 클래스의 값들을 이제 불러와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크게 보면 세 군데로 갈라지는데요. 이제
W1 레이어에서는 이제 input 사이즈를 이제 리니어 사이즈, 지정 리니어 사이즈로 변형해주고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고요. 스택 블록을 통해서 이제 값들을 이제 블록 형태, 그 딥러닝의 큰 장점이 이제 블록을 반복적으로 쌓아줌으로써 이제 성능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그 딥러닝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듈화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는 모듈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리니어를 통해서 이제 리니어 사이즈랑 이제 피드로바하고 지정해주면 이 값들이 이제 리니어 스테이지 리스트 형태로 담겨지고 이제 리스트 형태의 값들이 이제 모듈 리스트 통해서 이제 담겨져서 이제 정보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는 아주 간단한 리니어 함수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리니어 사이즈가 들어가지면 이제 W1 그리고 W2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SIG, SIG도 있고 SIG, SIG도 두 개 그 같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같은 동일한 디멘션을 갖고 있는 이제 리니어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포워드에서는 이제 y 값을 넣어주고 배치 노멀레이션 그다음에 뭐 비상 형성을 위한 활성화 함수 그다음에 RAL도 넣어주고 이제 들어와우 그러니까 오버피팅 방지하기만 들어와우 술 태워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개의 레이어로 태워져서 붓이 나오는 형태고요. 이 값들을 통해서 이제 이 값들이 반복적으로 넣어주면서 스테이지가 이제 반복되면 총 두 개니까 아마 세 개가 반복되면 6개가 되겠죠. 6개가 이제 값들이 여기 모듈 리스트 통해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니어 사이즈를 이제 아웃풋 사이즈. 지금 같은 경우 리그레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아웃풋 사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듈 리스트가 이제 이전에서 배웠던 이제 NCP에서 반복과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포워드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포워드에서 차이가 드러나는데 모듈 리스트랑 다르게 그 모듈 리스트는 이제 보이는 것처럼 하나씩 따로따로 불러와줘야 돼요. 이제 너 들어간 만큼. 그러니까 진짜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이제 한 요소 불러와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넣어서 뱉어줘서 받아줘야 되는 이제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셀프존 모듈스, 이제 NN 모듈에서 상속받은 이제 셀프존 모듈스를 이제 통해서 각 레이어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오고요. M을 통해서 M이 이제 NN 리니어랑 같은 타입, is 인스턴스 통해서 같은 타입인지 대해서 확인하고요. 같은 타입이라면은 이제 NN 이닛 자비의 초기화를 진행해 줍니다. 그 M의 웨이트 값에 대한 자비의 초기화를 진행해 주고 이제 그 레이어에서 바이어스가 0값이 아니라면 이제 바이어스 값을 제로 값으로 해주는 초기화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값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진행해 주고요. 이제 리니어 모델의 이제 포워드 값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를 구성됩니다. 프리 프로세싱에 해당하는 이제 인풋 값을 이제 리니어 사이즈로 변경해 줄 부분과 이제 블록으로 쌓아진 부분, 넘 스테이지 길이만큼 블록으로 쌓아진 부분과 그다음 Y2, 그다음에 리니어 사이즈를 아웃풋 사이즈로 뱉어주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 테스트랑 트레인 부분에 대한 코드인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테스트 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모델에다가 이제 데이터로 통해서 뭐 인풋 받고 모델 던져주는 엑지 값들을 그냥 DTC CPU 그다음에 넘파이에서 넘파이 형태로 이제 익스텐드 시킨 와이프레드 그러니까 익스트에다가 어펜드 익스텐드 시켜줘서 서브미션 파일에 넣어주는 이제 넣을 수 있는 이제 값들을 리턴해주는 함수에 해당하고요. 트레인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 로드랑 이제 모델, 옵티마이저, 그다음 로스, 그다음에 몇 번이랑 에폭을 둘지, 그다음에 스코어, 그러니까 알트 스코어 지금 같은 거 알트 스코어인데 알트 스코어가 몇이라 배치지 말지에 대한 아구멘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당 해석 문제에서 특별한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인풋 넣고 아웃풋 받아서 이제 로스 구해주고 옵티마이저 통해서 제로 그레이드 해준 다음에 이제 로스를 백워드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텝을 해주고요. 밸리데이션에서는 이제 그냥 값들을 떼서 이제 확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토탈 로스. 이 토탈 로스 부분이 이제 몇 분들이
좀 아쉽게 사용한 점이 있는데, 이 토탈 로스를 그냥 별도의 처리 없이 그냥 사용해도 사실 그냥 사용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렇게 될 경우 값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스 값들이 사실 배치 사이즈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에서 이제 어, 정확하게 배치 사이즈가 아닌 이제 각 데이터 값에 대한 이제 평균 값으로 계산해서 봤을 때 좀 더 좀 이해하기 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고려해서 작성하시면은 다음에 모델에 대한 학습 정도로 로스를 확인하는데 좀 편히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작성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라이브로스 플롯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롯로스를 통해서 이제 주피터에서 실시간을 볼 수 있고요. 플롯로스를 이제 라이브로스로 이제 초기화시켜줍니다. 초기화시켜준 값들을 이제 딕셔너리 값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받는데요. 이제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한쪽은 MSE 로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로스 값만 이제 받을 수 있게 로스 값을 여기서 받았고, 만약에 이제 밸리데이션이라면 밸리데이션 추가를 해서 로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 값과 밸류 값, 키 값과 밸류 값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언더바 표시를 통해서 이게 밸리데이션인지 아니면 트레인인지 그냥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죠. 보이는 것처럼 로그 값에 대한 밸리데이션인지 트레이닝인지 구분을 값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로그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로스로 그냥 사실 구글에다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네, 이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깃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실험 내용은 이제 스테이지가 이제 점점 이제 증가하면서 성능의 차이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저는 총 F폭을 이제 50F폭으로만 굴렸습니다. 로스는 MS 로스로만 사용했고, 오티마이저는 SGG를 사용하고 런레이트는 0.001을 사용해서 작동시켰습니다. 인풋 그다음 리니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본 값으로 설정했었던 그 256을 사용했고요. 어, 어, 기본 값 사용해서 256 사용했고, 그다음 드롭아웃 같은 0.2를 사용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0F폭을 눌렀을 때 알트 스코어, 그 리더보드 상에서 알트 스코어가 0.81935가 나왔고요. 제가 실험했을 때는 이제 F폭이 점점 진행할수록 성능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1000F폭 정도 됐을 때는 아마 0.9 정도의 성능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학습이 가능하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로스 값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히든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라이브로 이제 로스 값과 이제 스코어 값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이지를 이제 1로 늘렸을 때 값입니다. 네, 그래서 블록을 이제 0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단일하게 그냥 Y1, 그다음 Y2 두 개의 레이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레이어에서도 이제 아마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테이지가 1로 증가했을 때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추가적으로 스테이지가 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코어가 이제 50F에서 끝났을 때 최대 96.5에 대한 알트 스코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스도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 해당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50F 이상으로 F가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성능을 증가하는 걸 봤고요. 한 1000F쯤에서부터 이제 로스가 이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지 두 개를 이제 늘렸을 때 이제 성능 결과고요. 보시면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의 차이점을 보면 로스가 점점 더 빠르게 발산이 좀 덜하고 좀 더 빠르게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코어 값도 이제 스테이지 1에 비해서 이제 0.6065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S50F에서 마지막에서도 0.964를 보여주고 이제 스코어에 대한 이제 발산 정도가 이제 스테이지 1에 비해서 좀 덜한 걸 통해서 이제 스테이지 2가 좀 더 이제 모델 성능이 좋다는 걸 이제 암시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0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증가된 걸 볼 수 있고요.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모델을 통해서 50F만 돌린 다음에 이제 제출했을 때 리더보드상 0.9659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이 이제 항상 스테이지가 높으면은 이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스테이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의 이제 여부가 넓어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가 이제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넘 스테이지가 8.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런 대책 없었죠. 넘 스테이지 8을 돌렸을 때 이 값이 시행에다 죽어버리는데요. 이제 이유가 이 결과값들이 죽어버리는데요. 이제 죽어버리는 곳이 이제 알트 스코어를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y 프레이드 값이 난값이 발생해서 이제 안 나는 건데 아마 그레디언트가 소실이 되어서 이제 난값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소실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해설 영상에는 블록과 이제 라이브 로스가 아마 주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내일이면 이제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